미야카님의 사연입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섬님. 먼저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각장애 1급인 부산 사는 여자입니다. 제 주위에는 추리소설이나 괴담을 즐겨 듣는 친구들은 있어도 저처럼 귀신을 보는 친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편집본들을 보며 무섭다 정도였는데 점점 실화 사연이 다양해지며 저건 나도 저런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지다 보니 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셨다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귀신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신기를 물려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의 답답한 마음이 고민이 되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걸 누구한테도 상담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그저 종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려 보내봅니다. 최소한 섬님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 이해는 못해주셔도 미친 사람 취급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그냥 들어만 주셔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귀신 보면서 길 찾기도 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의도로 던진 것이고 섬님도 웃으며 받아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흐릿한데 유독 그 존재들은 또렷이 보입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또렷하게 보이더라도 제가 의식적으로 그들을 피한다면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테고 그러다 보니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도치 않게 통과하거나 몸이 스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소름 끼치고 음습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며 제 길을 뺏기는 듯한 기분도 들 때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대략 9살쯤부터 귀신을 보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 혼자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하나씩 던져주며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무섭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기운이 기분 나쁠 뿐이죠. 사실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냥 체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고민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눈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할 수 없지만 동물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냥 남들이 보면 초롱초롱 예쁘고 순수한 눈망울인데 저는 그 아이의 생각도 보이고 유기견이거나 조금 특수한 경우엔 그 아이의 과거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가 어디서 몇 년을 살 수 있는지가 느껴지고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얼마나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돌보려고 데려온 아이의 눈을 보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물론 더 심한 경우엔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죽을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면 다른 강아지와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 그 중에 사교성 있는 아이들은 저와 눈도 맞춰줍니다. 그때 그 아이의 수명 같은 것이 대충 읽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주인분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미친 여자 취급을 받게 되겠죠. 어제는 13살 된 우리 강아지가 더는 수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안락사를 결정하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정말 어제만큼은 이 능력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이런 것들이 투시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투시가 아닌 상대방이 숨겨진 어떠한 부분이나 예를 들자면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다른 의미로 투시 은사라고 하더군요. 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아이가 약 2달 전에 처음 발작을 일으켜 지쳐 누워있을 때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많이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그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 녀석은 앞으로 2달 남았다는 것이 머릿속에 누가 넣은 것처럼 확 느껴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어머니께 해버렸습니다. 얘는 앞으로 2달이라고. 그러니 어머니께선 아니라고 더 살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2달이 되었네요. 어머니께서도 조금 무서워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좀 약해서 그런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개체들마다 다른 데다 또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보여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투시 은사라는 것의 단점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래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지만 어릴 때도 새로 사귄 친구와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앞으로 이 아이와 싸우고 절교를 할 것인지 그냥 무리 없이 잘 지낼 것인지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입견이 되고 또한 나쁜 거라는 걸 아니까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멋대로 머릿속에 이미지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 좋은 점도 없진 않지만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20살 때 취업을 하고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안마사입니다. 안마를 하고 있자면 제 기가 빨려나가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운이 저에게 들어오는 느낌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땐 한 5분 정도 안마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급격히 졸려오면서 어지럽고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럴 때 제 손을 보고 있으면 저에게 파란빛을 띠는 투명한 무언가가 손님 몸으로 들어가고 손님에게 있던 나쁜 기운이 마치 커피색 같은 무언가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장례식에 오래 있었거나 혹은 그런 장소에서 바로 오게 되면 잡귀들이 어깨나 목 쪽에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또 저의 손을 통해서 몸속에 스르륵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그런 날은 어김없이 몸살에 걸리곤 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잡귀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아주 무겁고 피곤해서 짜증도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도 오래돼 보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고 나름의 방법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제 나름대로 격하게 움직이거나 해서 대충 떼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남자 손님들이 많고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길을 가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보입니다. 어떤 분의 사연에도 나왔듯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성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는다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사연을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술소에 오는 손님들, 등이나 어깨 같은 곳에 여자가 붙어서 오거나 아니면 여자의 흔적이 보이거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손님들은 진상이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거나 뭔가 이성관계가 조금 복잡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간혹 과거에 놀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흔적들이 다 지워지지 않고 남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도 콜택시를 불러 타고 볼일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이 기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뭐지 하며 가고 있다가 도로비 면제 때문에 복지카드를 기사님께 드려야 했었는데 복지카드를 기사님 손에 쥐어주는 순간 확 하고 여자 얼굴 2개가 딱 보였습니다. 하나는 윤곽 정도 보이면서 눈, 코, 입이 정확하지 않았고 또 한 명은 꽤 선명하게 보이고 얼굴도 어느 정도 식별이 될 정도로 그 남자의 등에 무엇이 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간접 경험만 해서 그런지 제 능력이 확실한 건지도 믿음이 가지 않아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며 그 기사님을 살짝 찔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사모님이랑 휴가는 어디로 가실 거냐 했더니 바로 사모님이 없다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지금 같이 사는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티는 못 내겠고 이제는 적응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이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의 촉 같은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괴롭기도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왜 있는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조언도 듣고 해결이 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점집에 가보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거긴 아니라고, 기도 많이 하신 은사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만 하시지 그런 분들은 드러내놓고 찾을 수도 없다 하시더군요.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강력하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도 강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본인보다 그릇이 크니 교회에 두지 않고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거나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와 헌금 그리고 설교로 영성을 차곡차곡 쌓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점집도 아예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닌데 제가 본 곳은 왠지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가까이 가면 신의 기운보다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검은 기운이 잔뜩 엉겨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이 많았고 동자신이다 해서 그 앞에 가면 애가 있긴 한데 그냥 장난치기 좋아하는 모습뿐이지 딱히 해결도 안 되었습니다. 선녀라고 해서 가보면 선녀라기보다 그냥 요염해 보이는 여자가 있기도 했고 TV에서 나오는 만신이나 그런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곳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존재의 힘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진짜가 아닌 느낌의 점집들이 많아 혼자서는 가지도 못하겠고 복채도 솔직히 얼마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 결국엔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신내림이나 신기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유독 이러네요. 이걸 좀 제어하거나 제가 안 보고 싶을 때는 안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릴 땐 그래도 약해서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원하지 않아도 투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니 지쳐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처럼 이런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리도 안 되고 두서없는 긴 이야기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